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50대 여성인데요. 지금은 자식들 전부 다 출가시켜서 남편이랑 단둘이 살고 있어요. 남편은 저보다 1살 어린 사람이고 얼마 전에 은퇴한 직장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이 어렸을 때 전업주부로 일하다가 애들 좀 크고 나서는 마트 캐셔나 학습지 교사 일을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돈을 벌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집안에만 있으면 갑갑해서 일하는 게 더 컸는데요. 현재는 일을 전부 다 그만두고 혼자 살고 있어요.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요? 그러면 제가 어릴 적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결혼하기 전에 친정엄마가 갑자기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정수가, 이번에 선짜리 한번 나가봐라. 너보다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 의사거든? 너랑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너한테 관심이 간다고 하더라. 한번 만나보고 싶대. 그런데 제가 그 남자를 만나겠다고 해놓고 자꾸만 약속을 잡는 걸 피했거든요. 이때 친정 부모님과 크게 다퉈서 사이가 멀어진 적이 있어요. 게다가 그 당시에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남편이랑 몰래 연애하다가 혼전 임신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친정아빠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엄마랑 아빠가 만나보라고 노래 부르던 남자는 만나지도 않고 진석이를 만나? 다른 놈도 아닌 진석이라니. 우리가 진석이네를 어떻게 보라고 이러는 거야? 남편이 동네 토박이라서 가족끼리 서로 잘 아는 사이였거든요. 왜 하필이면 남편을 만났냐고 하소연하시면서 아빠가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원래 정숙이 네 조건이면 의사도 만나기 힘들잖니. 우리가 만나보라고 한 사람은 의사라는 좋은 조건 대신 고아라는 핸디캡이 있어서 만나보라고 한 거야. 게다가 네가 집 한 채 있다고 하니까 솔깃해하더라. 세상에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다고 몰래 진석이를 만나다가 덜컥 애를 뵈서 온 거냐? 친정아빠 말이 맞았어요. 게다가 저는 뛰어난 미모나 대단한 집안까지는 아니지만 젊은 여자로서는 드물게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으니 선자리가 들어온 거겠죠. 제가 집을 갖게 된 계기는 돌아가신 이모 덕분이었어요. 이모는 평생 혼자 사신 분이셨는데 제가 이모랑 친하다 보니 평소에 많이 챙겨드렸고 병에 걸려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 간호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모가 저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집을 물려주셨는데요. 제 명의로 된 제 집이 생기자 친정엄마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네가 이모한테 잘하고 이모 말 잘 따르더니 이런 행운이 다 오네. 이모한테 물려받은 집으로 시집 한번 잘 가보자. 집 있다고 하면 선짜리 많이 들어오더라. 그런데 제가 그냥 회사 다니는 남편 좋다고 만나다가 딱 걸린 거예요. 친정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제게 마음이 크게 상하셔서 모진 막말을 내뱉으셨어요. 아직도 친정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신 게 기억에 남아있는데요. 진석이랑 우리 둘 다 이 동네에 오래 살았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데 나 참 동네 사람들 창피하게 결혼 전부터 애를 배워? 결혼하려면 네 알아서 해라. 친정 부모님이 결혼식 자리에 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시긴 했지만 여전히 사이는 서먹한 상태였어요. 결혼 후에도 친정 부모님과 연락이 거의 없어져서 그런지 시부모님과 사이가 급격하게 가까워지게 됐는데요. 제가 친정 부모님과 사이가 소원해진 게 보였는지 어느 날은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결혼하고 애까지 생겼는데 부모님이 잘 안 찾아오니까 속상하지? 아들도 아니고 딸이 혼전 임신을 해서 왔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 무남동녀 외동딸이라 사돈이 기대하신 게 크고 실망이 커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라. 그러면서 절 보듬어 주셔서 친정 부모님보다 시부모님에게 의지를 하게 되는데요.
신혼일 때 친정 부모님이 하나도 안 챙겨주셔서 힘들었는데 시부모님이 반찬도 보내주시고 집안일하는 법도 많이 알려주셨어요. 친정 부모님께 하듯이 고민 상담도 했고 시부모님도 도움이 될 만한 말들을 많이 해주셨죠. 시부모님이 저한테 잔소리만 했지 시집살이 시키거나 못살게 구는 일이 없어서 참 좋았어요. 그렇게 저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며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도 임신하게 됐는데 아이를 낳아보니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부모에 대한 그리움도 그리움이지만 저랑 부모님이랑 계속 이런 상태로 지내면 우리 자식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없이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시어머니께서 홀몸이 아니니 집안일을 도와주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찾아온 시모에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어머니, 친정 부모님과 다시 화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친정 부모님이 만나보라는 남자 안 만났다가 혼전 임신했다고 호되게 혼나고 결혼 반대당한으로 연락을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결혼식 올리고 애까지 낳은 마당에 전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친정아빠가 특히 너무 무서우신 편이라 연락하거나 친정집에 찾아가기가 무서워서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 시어머니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첫째 데리고 다 같이 처가에 가봐야지. 직접 얼굴 보고 손주도 보여드리면 사돈도 이해할 거다. 여기서 시간 더 끌면 오해만 더 쌓이니까 대화 좀 해보자.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진짜로 저를 데리고 친정에 갔는데요. 쭈뼛거리고 있는 저 대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돈, 우리 며느리가 첫째도 잘 출산하고 얼마 전에 둘째도 가졌어요. 우리 집이 별거 없지만 정말 우리 며느리 예뻐하고 있고 아들도 정말 성실하고 착해요. 우리 아들이 며느리밖에 모르는 바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돈이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친정엄마도 놀라시더라고요. 친정아빠도 당황하시면서 무슨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모습을 보이시니까 어머님이 바로 일이 움직이셨어요. 사돈, 손주 좀 안아보세요. 사돈이 며느리 출산할 때만 와보고 손주 보지도 못했잖아요. 못 보는 사이에 많이 컸죠?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서로 연락도 잘하고 집도 오가면서 사돈끼리 잘해보게요. 이런 식으로 친정 부모님께 우리 첫째를 안겨주는데 어느 부모가 이 결혼 반대한다고 소리 지르겠어요. 그렇게 결혼 반대하던 아빠도 포기하셨는지 이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손주 예쁘네. 여보, 우리가 못 본 사이에 애가 많이 크지 않았어요? 어차피 정숙이 너도 결혼하고 출산까지 한 마당에 다시 화해하려고 했거든.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내가 그동안 욕심이 너무 과했나 보다. 이미 잘 살고 있는 자식한테 무슨 말을 하겠냐. 사부인도 나서서 잘 봐달라고 하는 마당에 앞으로 잘 지내보게. 전 이렇게 시모 덕분에 친정 부모님과도 화해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도 저는 시부모님과 따로 사는데도 시부모님이 자주 놀러와서 자고 가셨고 저도 시댁으로 자주 놀러가서 자고 가고 그랬어요. 시간이 훌쩍 지난 뒤에도 시부모님이 한결같이 참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시모가 제 생일 때마다 이런 말을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무뚝뚝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고맙다. 내가 봐도 우리 아들이 참 표현을 안 해. 네가 10마디 하면 겨우 1마디 하는 거 볼 때마다 정말 답답하더라. 어머님 말로는 남편이 부모님이랑 지낼 무렵에는 그 정도로 조용하진 않았대요. 나이가 들어서인지 성격이 많이 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모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도 참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무뚝뚝한 게 아니라 말이 없는 거잖아요. 저희 남편 참 다정하고 좋아요. 어머님께서 이 말을 듣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시모뿐만 아니라 시부와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지내니 앞으로 저만 잘하면 시부모님께 영원히 예쁨 받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180도 변해버리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이랑 오래 살다 보니 시모가 왜 남편을 두고 무뚝뚝하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연애했을 때랑 신혼일 때는 남편의 조용함과 무표정한 얼굴이 매력있고 남자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제가 아무리 불만을 말해봐도 아무 말도 안 하는 남편 때문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전 대화로 풀고 싶은데 남편은 늘 불만을 말하는 상황을 피하고 무시했어요. 저랑 이야기하는 것 말고 그놈의 친구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컴퓨터로 게임하고 핸드폰으로 게임하면서 하루 종일 게임 속 친구들하고 수다 떨기 바빴거든요. 그것도 모자라 게임 친구들을 직접 만나러 가서 또 게임하고 오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말도 없이 안 들어오길래 전화를 계속했더니 12통째 전화를 한 뒤에야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여보세요 하자마자 제가 이리 소리쳤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어딘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지금 전화를 몇 통이나 했는 줄 알아? 나한테 전화 온 게 찍혀 있으면 회신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동안 쌓인 게 함께 폭발해서 엄청 뭐라 했거든요. 남편이 제가 뭐라 하든 간에 덤덤한 목소리로 이리 말하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전화 좀 안 받을 수도 있지. 왜 이런 거 가지고 그래? 친구들끼리 PC방에서 밤을 새서 이제 집에 들어가고 있어. 역시나 남편이 게임을 하느라 전화를 안 받은 거였어요. 오늘 날 잡고 엄청 뭐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잔소리를 해댔는데 남편이 대답도 안 하고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 열이 받아서 이런 식으로 들들 볶았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이 말하는데 듣지도 않아? 설마 또 게임에 돈 쳐 쓰는 거야? 당신 나이에 게임에 돈 쓰는 사람이 어딨어? 남편이랑 남편 친구들이 나이값을 못하고 게임하는 걸 겁나 좋아하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게다가 이 미친 인간들이 게임만 줄창하는 걸 넘어서서 거기에 돈까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남편이 들고 있는 핸드폰을 빼앗아서 이렇게 약속을 받아냈어요. 나 저번에 당신이 핸드폰비랑 카드값 얼마나 나왔는지 다 알고 있거든? 이제 카드 내역서에 게임 지른 내역 있으면 가만 안 둘 거야. 당신 핸드폰 폴더폰으로 바꾸고 신용카드 빼앗아 버리기 전에 게임에 돈 안 쓰겠다고 해. 제가 카드 내역서 좀 보라고 식탁에 있던 걸 막 보여주니까 성질을 내더라고요. 남편이 오히려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적반하장으로 굴었어요. 게임하면 다 돈 쓰는 줄 알아? 이건 그런 게임 아니야. 그냥 플래시 게임 같은 거라고. 저번에 조금 지른 것 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카드값 내가 알아서 메꿀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곤 남편이 피곤하다면서 자기 빨리 자고 싶다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드르렁 코를 고는 거예요. 집에서 퍼질러 잠만 자고 있길래 여기서 점점 스트레스 받던 와중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친정엄마가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 있죠? 정수가, 엄마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했잖아. 오늘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암에 걸렸대. 나 어쩌면 좋니? 이 나이에 암 걸린 거면 인생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듣고 얼른 친정으로 가서 엄마한테서 자초지종을 전해 들었는데요. 엄마가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심경을 말해주시더라고요. 나 그냥 항암 치료도 안 받고 끝낼 거다. 이 나이에 치료받으면 뭐하니?
돈만 많이 들고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고령의 나이에 항암 치료 받다가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엄마가 아무래도 돈 문제도 그렇고 자식들한테 신세지고 싶지 않아서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보다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치료를 안 받는다니. 당연히 받아야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병원 가자. 내가 엄마 간병할게. 우리 집에 모시고 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엄마가 끝까지 싫다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집을 피우셔서 너무 답답했어요. 뭐하러 너네 집까지 가서 있어. 엄마는 우리 집이 편해. 내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러지 말아라. 일단은 울 남편 도움받으면 돼. 이 말을 들은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친정아빠도 한숨을 푹 쉬길래 제가 이런 식으로 대꾸해버렸는데요. 아빠가 한쪽 다리가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동안 아빠가 엄마 도움 받아왔었는데 어떻게 병간호를 받으려고. 아빠가 군인일 때 훈련을 하시다가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으셨거든요. 도대체 무슨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냐고 따져 물어도 소용없었어요. 엄마가 친정집이 편하다고 여기서 지낼 거라고 하시길래 이렇게 말씀드렸죠. 알겠어. 친정이랑 우리 집이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 돌봐줄게. 그거는 되지? 친정엄마가 그제야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집을 빠져나왔는데 답답한 제 심경을 말할 데가 없었어요. 고민하다가 시댁으로 가서 이런 제 상황을 시부모님께 말하며 고민을 털어놓았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시어머니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아이고, 사부인이 암에 걸렸다고? 아유, 세상에, 하늘도 참 야속하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부인이 아프냐. 네가 고생이 참 많다. 내가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줄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라. 시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위로가 됐는데요. 덕분에 독한 마음을 먹고 친정집을 오가며 친정엄마 상태도 보고 병원도 같이 다닐 수 있었죠. 그날도 엄마 항암 치료하러 가는 길을 동행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아버지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얼른 전화를 받아보니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며느라, 지금 우리 응급실에 있거든? 지금 울 마누라 쓰러져서 난리 났으니까 얼른 와봐라. 곧 있으면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 시부가 병원 이름을 이야기해 주길래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달려갔는데요. 병원 안으로 들어서니 시모가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 옆에 시부가 앉아 계셨어요. 어머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있길래 달려가서 이리 물어봤죠. 아이고, 어머님, 어디 다치신 거예요? 어쩌다 응급실까지 오게 되신 건데요? 머리가 왜 이러세요? 교통사고라도 당하셨어요? 이리 물어보니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입에서 의외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교통사고는 무슨, 차에 부딪힌 거면 억울하지도 않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이렇게까지 다칠 줄은 꿈에도 몰랐네. 비록 화장실에서 넘어진 거라도 위험할 뻔한 거잖아요. 뒤늦게 시부께 꾸벅 인사를 드리고 시모에게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며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어머님, 조심하시지 그랬어요. 그래도 저 알아보시고 말도 하셔서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술해야 한대요? 시부모님이 평소처럼 날 서 있는 부분 없이 무난하게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다른 것도 아닌 병원 응급실에서 시집살이를 당하게 될 줄 몰랐어요. 시부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너네 시어머니 모시고 살 준비해라. 의사가 그러는데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 생각보다 큰 수술이 될 수 있대. 수술 받고 당분간 못 움직이게 생겼으니까 며느리 네가 병간호 해야지. 순간 당황했지만 제가 또 답답하게 눈치 보면서 할 수 없는 걸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시부모님께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잘하고 못하겠는 부분은 반드시 말해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하게 대꾸했는데요. 죄송하지만 아버님, 저희 엄마가 지금 항암 치료 받고 있어서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친정엄마 안 그래도 모시고 싶었는데 엄마가 부담스럽다고 거절한 상태거든요. 여기서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제가 억지로라도 모시고 살 거라서요. 마음 같아서는 어머님 모시고 싶지만 제가 형편이 안 될 것 같네요. 그랬더니 시모 표정이 확 돌변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런 표정을 짓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해준 게 있는데 어떻게 사돈만 챙길 수 있어? 예전에 지가 원하는 남자랑 결혼 안 했다고 손절한 엄마랑 끝까지 네 편 든 시애미 중에서 누구를 챙길 거야? 어? 지금 당장 말해봐. 이 질문을 듣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항암 치료랑 넘어져서 다친 거랑 급이 다르지 않나요? 그 와중에 시모가 점점 선을 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사부에 있는 사돈이 있잖아. 군인 출신 사돈 두고 뭐하러 딸 찾고 앉아있냐? 그러니까 며느리 너는 나 봐주라. 결혼 반대하는 가족들 뭐가 좋다고 나 버리고 친정만 찾아. 하지만 친정 아빠가 옛날에 군인이셨는데 훈련을 하시다가 한쪽 다리를 잃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머님도 아시면서 일부러 제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이러는 것 같아 이를 지적했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아시지 않나요? 저희 아빠가 군복무 중에 훈련하다가 한쪽 다리 잃으신 거. 시부모님도 다 아시면서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야말로 아버님도 계시는데 왜 자꾸 저한테 병간호를 받으려고 하세요? 저는 이때부터 점점 더 시부모님을 다시 보게 됐어요. 시모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한테 욕을 하시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는 년이네 이거? 내가 그동안 잘해준 건 생각도 안 하냐? 이건 배신이야. 내가 친정엄마처럼 대해준 건 다 잊어버렸어? 자식놈들 열심히 키워놨더니 병원으로 달려와라 해도 한 명도 안 오고 아는 척도 안 하는데 며느리까지 날 버리다니? 이런 식으로 격분하시다가 엉엉 우시는 거예요. 시모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살뜰하게 시부모 챙기는 건 저밖에 없는 것 같았죠. 전 그런 시모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엄마가 나이도 있어서 항암치료 받다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어머님이 저한테 실망하고 속상한 마음 100번 이해해요. 저도 직접 모시고 싶은데 사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친정엄마처럼 잘 대해주신 게 있었기에 최대한 이성의 끈을 붙잡고 말했는데요. 그런데도 시모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거예요. 나도 머리 크게 부딪혀서 큰일 날 뻔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네 진짜 친딸처럼 잘 대해주는데 다른 자식들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시모가 저한테 화풀이를 하는 것 같아 짜증이 났지만 한편으로 안쓰러웠어요. 시모도 참 마음씨 좋으신 분이라서 그동안 자식들만 보고 살고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전 거기서 시모의 막말을 묵묵히 들으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럼 어머님도 모실 테니까 친정엄마도 같이 모시는 거 이해해 주세요. 대신 어머님 간병해드리다가 엄마가 제 손길이 필요해지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큰 마음 먹고 무려 시모랑 엄마 둘 다 간병하겠다고 한 건데 시모는 탐탁지 않은가 봐요. 끝까지 저를 노려보셨고 시부 또한 큼 하고 헛기침을 하면서 저를 흘겨보셨어요. 그렇게 시모를 달래드리고 있는데 때마침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 엄마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른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곤 밖으로 나오는데 그때 본 시부모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를 거의 왼수보듯이 하고 있어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엄마가 다른 병도 아니고 암인데 어쩌겠어요.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할 짓은 하고 싶지 않아서 시부모님께 잘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전 친정엄마가 너무 아프다고 하셔서 잠깐 병원에 들렸다 집으로 다시 모시고 왔어요. 엄마가 병원을 다녀오시고 좀 나아지셨다고 하길래 시부모님 이야기를 꺼냈죠. 나 사실 방금 전까지 병원 응급실 가 있었어. 어머님이 화장실에서 크게 넘어져서 병간호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 남편 놔두고 굳이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시는 거야. 엄마가 항암 치료 받는 거 알면서도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엄마가 너무 속상해 하시면서 얼른 가라는 손짓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시어머니를 걱정하더라고요. 그냥 사부인한테 가라. 괜히 눈치 보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화장실에서 넘어졌으면 크게 다쳤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대? 네가 후유증 조심하라고 전해줘야지. 엄마는 아픈 와중에도 어머님 생각해주는데 시모는 암 걸린 엄마 걱정해주지도 않아서 더 화가 났어요. 게다가 엄마가 시모한테 전화해서 이런 식으로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부인, 딸한테 전해 들었어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크게 넘어졌다면서요. 많이 다치셨어요? 괜찮으세요? 수술해야 하는 거예요? 스피커폰으로 전화해서 시모가 뭐라 하는지 다 들리는데 시모가 퉁명스럽게 대꾸하는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런 식으로 뭐라 해버렸어요. 엄마, 그냥 전화 끊어. 어머님한테 안부 전화할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어머님 잘 모실게. 제가 억지로 전화를 끊어버리니까 엄마가 왜 그러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어버이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화제를 돌려버렸어요. 어버이날에 뭐 갖고 싶어? 옛날에 안마의자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어? 아빠도 갖고 싶어 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것도 안 줘도 된다고 대답을 회피하시더라고요. 엄마 표정을 보니 갖고 싶어 하는 눈치길래 그거 사주겠다고 했죠. 엄마는 끝까지 괜찮다고 했지만 아빠 생각해서라도 제 선물을 받아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가 어버이날에 드릴 안마의자를 알아본 다음 구매했는데요. 그때 마침 남편이 들어와서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길래 아무 생각 없이 이리 대답해버렸어요. 곧 있으면 어버이날이잖아. 친정 부모님께 드릴 어버이날 선물 사고 있었어. 아빠가 몸이 불편하기도 하고 엄마가 안마의자를 갖고 싶다고 하셔서 그거 사드리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남편 표정이 한순간에 일그러지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얼굴로 저한테 이런 말을 해대며 비아냥대기 시작했어요. 뭐? 안마의자? 우리 엄마랑 아빠는? 예전에 처가 식구들이랑 연락 끊겼을 때는 우리 엄마한테 친정 부모님처럼 모시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눈엔 아픈 장모님만 보이고 아픈 우리 엄마는 보이지도 않아? 안 그래도 엄마가 어버이날 선물로 명품 가방 갖고 싶다고 했으니까 지금 당장 안마의자 환불하고 우리 엄마 명품 가방이나 사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라고. 당신이 아직도 김씨 집안 식구인 줄 알아? 시집 왔으면 정씨 집안 식구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출가 외인이 친정에 돈 쓰다가 쫓겨난다? 이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혔죠. 남편, 저게 사람 새끼인가요? 제가 그동안 시부모님을 얼마나 잘 챙겨드렸는데 시부모님 용돈도 제가 번 돈에서 항상 챙겨드렸거든요. 아버지는 다리가 없는 군인이긴 하지만 상위 군인이라 연금도 받았고 엄마랑 같이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착실히 모은 돈이 있어서 아주 넉넉하진 않아도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었어요. 반면에 시부모님 댁은 우리 엄마, 아빠만큼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시모는 아예 일해본 적도 없는 가정주부라 제가 틈틈이 용돈을 챙겨드렸는데요. 제가 번 돈을 친정에 쓴 것보다 시댁이 준 게 더 많았어요.
남편도 이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저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끝까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길래 제가 이런 식으로 오목조목 따지기 시작했죠. 당신도 우리 아빠가 다리 한쪽 없는 거 알지 않아? 몸도 불편하셔서 엄마 챙기기 어려우니 내가 더 신경 쓰는 건데 왜 그런 막말을 해? 내가 시부모님께 아예 못해줬으면 말을 안 해. 내가 그동안 시댁을 얼마나 많이 챙겨줬는데. 내가 당신 말에 겁먹고 안마의자 환불하고 명품 가방 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저는 떳떳하다고 자신하면서 막 뭐라 했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두고 보자면서 획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제가 막 남편 쫓아다니면서 이리 물어봤는데요.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경우야? 그동안 시부모님께 무관심하더니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이냐고. 당신이 철없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런 사람이었어? 진짜 실망이다. 제가 일침을 날렸는데도 남편이 양심에 찔리지도 않나 봐요. 남편이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구는 거예요. 내가 언제 무관심하게 굴었는데? 내가 부모님께 무관심하게 한 적 있어? 증거 있냐고. 내가 방금 두고 보자고 했지? 나중에 후회된다고 설설 기지나 마라. 우리 남편은 예전부터 느낀 게 자기는 정작 부모한테 관심 없으면서 와이프인 제가 자기 부모님을 잘 모시길 바라더라고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시모 넘어진 거 수술하더라도 몇 주면 낫는 거 아닌가요? 친정엄마가 암 걸린 상황에서 저를 참교육시키려는 시모도 황당했고 지는 효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내노란 물로 마누라 혼쭐 내려는 남편도 얼척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리 경고해버렸는데요. 이 이상 선 넘지 마. 내가 그동안 당신이 좋아서 산 줄 알아? 당신 성격도 지긋지긋하고 게임에 미쳐 사는 것도 짜증났는데 몇 번이고 눈 감아준 거야. 당신 성격, 자식들이랑 시부모님 때문에 참고 산 거지. 이혼할 생각 100번도 했었어.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이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잘못한 것도 없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디 한번 해봐. 내가 본때를 보여줄 거니까. 나중에 용서해달라고 질질 짜지나 말라고. 난 당신 절대 안 받아줄 거니까. 전 그런 남편을 더 이상 상대해주고 싶지 않아서 어깨를 확 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그냥 그렇게 무시하고 지나갔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부터 지옥이 시작되고 말았거든요. 몇 주 동안 남편이 저한테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집안을 사는 사람이니까 갑자기 화장실 전구가 나갔다던가 차 빼줘야 한다는 말은 해야 하지 않나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말 거는 상황이어서 이리 얘기했는데요. 여보, 갑자기 화장실 전구가 나갔는데 왜 안 고쳐? 저기 버젓이 보이잖아. 그리고 아까 차 빼줘야 한다는 방송 안 들었어? 왜 안 나가고 있는 거야? 남편이 제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화장실이 깜깜한데도 그냥 쓰고 차도 안 빼줘서 경비 아저씨까지 찾아오게 만든 거죠. 남편이 그때가 돼서야 차는 빼주긴 했지만 화장실 전구는 끝까지 안 고쳐줘서 제가 손봤어요. 결국 저도 필요한 말조차 안 하게 되는 상황이 올 무렵이었어요. 저도 물론 남편 따라 한마디도 안 하고 싶었지만 시모가 걱정되더라고요. 아무리 기분 나쁜 말을 들었어도 친정엄마처럼 챙겨주시던 분이니 인간적으로 수술할 때 동행은 해주고 간병은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전히 저를 쌩까는 남편에게 시모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수술할 때 같이 가드리고 병간호는 해야 하지 않겠어? 적당히 고집 피우고 자존심 세워. 나한테 꼬장 부릴 시간에 어머님 수술 날짜랑 수술비 이런 거나 알아와. 그랬더니 남편이 의외의 말을 꺼내는 거예요. 제가 말하길 기다렸다는 듯이 헛웃음을 지으면서 이리 말하는 거였죠? 우리 엄마 이미 수술 받았는데? 지금 회복하고 있는 상태야. 곧 있으면 퇴원할걸?
엄마가 너 꼴도 보기 싫다고 오지 말라고 했어. 이 말을 듣고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누가 보면 제가 시댁을 아예 배신하고 등을 진 줄 알겠어요? 제 3자가 생각해봐도 화장실에서 넘어진 사람보다 암 걸린 사람을 챙겨야 하지 않나요? 답답한 마음에 제가 거기서 이런 말을 건넸어요. 왜 그걸 지금 이야기해? 당신도 어머님 편이라는 거야? 어머님이 수술 날짜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제발 이러지 말자. 유치하게 왜 이러는데? 친정엄마가 화장실에서 넘어지고 어머님이 안 걸리신 거면 어머님을 더 챙겼을 거라고. 그런데 남편이 콧방귀를 뀌며 믿지도 않는 거예요. 저도 그런 남편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방 안으로 획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한동안 남편과 냉전 기간이 좀 있다가 말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과 다툰으로 제가 지나갈 때마다 동네 엄마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제가 그 동네 토박이라서 전부 다 저를 알고 제 가족들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해도 안 받아주고 확 지나가 버려서 황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동네 엄마들을 붙잡고 이리 물어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왜 저 봤는데 인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요즘 다들 자꾸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저만 보면 다들 수군거리는 것 같은데? 제가 대놓고 이럴 줄은 몰랐는지 동네 엄마들끼리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동네 엄마들이 전부 다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망설이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뭘 피한다고 그래. 이야기하느라 건이네 엄마를 못 봤어. 다들 그랬지? 아휴, 오늘 애들 놀러 온다고 했는데 얼른 가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리를 피하길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귓속말을 하다가 저랑 눈이 마주친 민준이네 엄마를 잡고 안아줬는데요. 민준이네 엄마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끝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글쎄 민준이네 엄마가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아니, 지금 건이네 엄마가 바람 피웠다고 소문 쫙 났어. 동네 엄마들이 그러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건이네 아빠 절친을 꼬셔서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거 있지? 나도 엄마들한테 전해들은 말이라 누가 퍼뜨린 건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이 건이네 엄마랑 외간 남자가 단둘이 술 마시는 걸 본 적이 있다고 했었나? 둘이 여행 가는 걸 본 적이 있다고 했었나? 나도 잘 모르겠어. 소문을 들은 거라. 제가 울 남편을 다른 곳도 아닌 이 동네에서 만난 거였거든요. 남편도 이 동네 토박이라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의 오랜 절친을 만났다? 심지어 그 절친도 동네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동네 엄마들이 저를 양심 없고 파렴치한 여자라고 생각해서 피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렸는지 취조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안 알려주려고 하던 사람들도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준다고 살살 꼬드기면서 뇌물 좀 먹이니까 슬슬 불더라고요. 그렇게 타고 올라가다 보니 누가 소문을 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저에 대한 헛소문을 다른 사람도 아닌 시댁 식구들이 냈다고 하네요. 동네 엄마들이 글쎄 식당에서는 망설이더니 카페 가서 후식까지 먹이니까 이런 얘기를 다 해줬어요. 사실 말이야. 건이네 아빠가 건이네 엄마랑 친하게 지내는 동네 엄마들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건이네 엄마가 건이네 아빠 절친이랑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고민 중이래. 어떻게 해야 하냐고 상담을 했다는 거 있지? 여기서 더 웃긴 건 남편만 그런 짓을 한 게 아니래요. 남편이 동네 토박이면 시부모도 당연히 울 동네 토박이지 않나요? 그런데 시부모도 우리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자기 또래 지인들이랑 이웃들한테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 결과 모든 동네 사람들이 저를 흘겨보거나 인사조차 받아주지 않게 된 거죠. 심지어는 어떤 어르신은 절 보자마자 지팡이를 휘두르시더라고요. 마누라만 보는 남편 놔두고 어디서 감히 바람을 피우냐고요.
제가 암 걸린 친정엄마 챙기느라 화장실에서 넘어진 시모 간병 안 했다고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요? 심지어 시모는 마음 상했다고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수술하고 퇴원까지 한 상태였어요. 이제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생활하는데 이런 짓을 저지른 게 너무 화가 났죠. 집으로 가도 남편이 없길래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딱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시댁을 찾아갔는데요. 시부모님이 저를 보자마자 페류나 왔냐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폭발해서 남편은 제가 바람 피웠다는 헛소문을 퍼뜨리지 시부모는 며느리한테 페류나라고 하고 있지 지금 뭐하는 짓거리냐고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말을 해대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바람 피웠다는 소문을 냈다고? 증거 있어?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만약에 내가 그런 소문 퍼뜨렸다고 치자. 당신이 뭐 어쩌게? 나 고소라도 하게? 그럼 나도 당신 이혼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우리 부모님한테 막대하던 것들도 이혼 사유 될 수 있는 거 알고 있지? 안 그래도 나 당신만 보면 지긋지긋했고 결혼 후회하고 있었거든? 이참에 잘 됐네. 이혼하자. 어쩐지 남편이 무뚝뚝해진 것도 모자라 저하고 말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남편 하는 걸 보니까 저랑 이혼할 각만 잡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시모도 잘한다고 저도 저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고 남편한테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니까 너네 부모 챙기느라 나는 안중에도 없지 않냐. 엄마한테는 안마의자 사주면서 시부모한테 쓰는 건 아까워하고 예전에 보내던 용돈도 안 보내고 너는 나한테 아무 쓸모도 없다고 발광을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용돈 얘기하는 시부모한테 질려버렸어요. 아니, 그럼 시모가 그렇게 미운 짓을 하는데 용돈을 주고 싶겠어요? 지가 저한테 한 짓은 하나도 생각 못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눈깔이 획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남편과 시부모 모두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다 못해 머릿속이 고요해지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시댁을 뛰쳐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갔겠어요? 당연히 우리 부모님 계시는 친정으로 갔죠. 친정 부모님께 남편과 시부모가 저지른 짓들을 전부 다 말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당연히 사돈이랑 정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날뛰셨는데요. 친정엄마가 특히 더 분노하시면서 제대로 참교육 시켜주라고 하길래 우리 셋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어요. 그러다 기발한 방법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친정에 있다가 일주일 뒤에 남편과 지내던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물론 혼자는 아니고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같이 갔는데요. 제가 이삿짐 센터 직원들한테 남편 짐은 전부 다 버려버리고 제 집만 친정집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뒤늦게 저를 쫓아와서는 갑자기 집이 텅텅 비어가는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남편이 저보고 지금 무슨 짓이냐고 하길래 제가 태어나게 왜? 라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이 상황이 뭐냐고 설명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집을 팔아버렸다고 이야기해버렸어요. 시집 올 때 들고 온 내 명의로 된 내 집인데 내 마음 아님? 이라고 말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집도 안 보고 팔았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돼? 안 보고 팔 수도 있지라고 했어요. 남편이 진짜냐고 묻길래 제가 진짜라고 대답했죠. 남편이 제 멱살을 잡으려다가 꾹 참더니 이런 식으로 대꾸하는 거예요. 네가 집 팔았다고 된 게 아니야. 넌 나 엿먹이려고 일부러 이런 짓 했나 본데 우린 오래 산 부부니까 재산 분할 비율 높은 거 알지? 이 집 판 돈 절대 너 혼자 못 가져. 우리는 결혼기간도 길어서 너 처녀 때 가져온 재산도 분할해야 하잖아. 제가 그 말을 듣고 깔깔 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실 팔았단 말 뻥이야. 명의를 바꾼 거지 라고 말해버린 거죠. 제 명의로 된 제 집을 친정부모님 명의로 바꾼 거예요.
이 집을 팔면 이혼하고 재산 분할할 때 이 집 판 돈을 남편하고 나눠야 하는데 미쳤다고 그러겠어요? 이 집은 제가 혼인 전에 가져온 재산이라서 혼인 후에 형성된 재산과는 다르게 남편 동의 없이 명의 이전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 명의 이전을 해버렸죠. 남편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벌벌 떨면서 농담이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 아니라고 진짜라고 말하면서 서류 보여줄까라고 하니까 남편이 울부짖으면서 난리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 놈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당신이랑 이혼하고 집 재산 분할한 걸로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이러길래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저 몰래 게임에 돈을 또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게임으로 빚까지 졌대요. 게임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드냐고 하겠지만 어떤 게임들은 지들끼리 아이템 경쟁한다고 몇백은 물론 몇천까지 쓰고 심지어 억대까지 쓰는 게임도 있거든요. 어쩌다 그걸 알게 됐냐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 놈 때문에 알게 된 거죠. 게임 중독에 심하게 빠졌던 남편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해 차라리 저랑 이혼하고 이 집을 팔아 재산 분할을 해서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시부모도 제가 친정 부모님만 챙기고 본인들에게 더 이상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지 않자 차라리 남편에게 이혼하라고 했대요. 그동안 챙겨줬던 건 생각도 안 하고 제가 화나서 잠깐 지들 용돈 안 준다고 그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집을 친정 부모님에게 명의 이전했으니 다 망쳐버린 거죠 뭐. 남편이 그제서야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위자료 낼 돈이 없으니까 제발 한 번만 봐달래요. 제가 봐줄 생각 없다고 하니까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 부를까? 당신 안 그래도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 솔직히 내가 생각해봐도 엄마가 너무하긴 했어. 어떻게 암 걸린 장모님이랑 화장실에서 넘어진 거랑 비교를 하려고 들어. 내가 지금 당장 부를게. 잠깐만 기다려봐. 남편이 진짜로 시부모한테 전화를 해서 제발 살려달라고 소리치더니 집으로 당장 달려오라고 한 거예요. 몇 분 뒤에 시부모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허겁지겁 집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남편이 게임 빚 좀 갚아보려다가 망했다고 말하면서 저한테 사과 좀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제 집 명의를 친정 부모님 이름으로 바꿨다고 하니까 시부모가 입을 떡 벌리대요. 위자료 낼 돈도 없다고 남편이 시부모 바짓가랑이 붙들고 있으니까 시부모가 쭈뼛대더니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비는 거예요. 제발 이혼은 안 된다. 우리 아들놈 완전 개털됐다고. 저놈 너 없으면 우리한테 빌붙어서 힘들게 할 게 뻔하다고. 너랑 결혼하기 전에 저놈이 우리 속을 얼마나 썩혔는지 아냐고. 시부모가 징징대는 내용이 가관이었어요. 한마디로 아들이 지들 힘들게 할까봐 저보고 살아달라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남편과 시부모를 용서해 주겠어요? 바로 이런 일침을 날려주면서 시댁 식구들한테 뭐라 해버렸죠. 어머님,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화장실에서 넘어진 게 더 아프다고 발광을 해놓고 이제 와서 뭐요? 잘못했다고요? 엄마는 어머님 잘못됐을까봐 걱정돼서 전화까지 해줬는데 어머님은 저한테 효도하라고 압박했잖아요.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양심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도 미안하지도 않죠? 이제 와서 미안한 척 하지 말고 그냥 법대로 할게요. 불만 있으면 고소하시던가요. 이렇게 시댁 식구들을 친정에서 쫓아내면서 꺼지라고 해줬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했고 최근에 승소하게 된 거예요. 다른 지역 사는 우리 자식들도 그 소식을 듣고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대요. 애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싶었는데 딸이랑 아들 모두 저보고 이혼 잘했다고 하길래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그렇게 저는 이전 남편에게서 받아낸 위자료로 엄마 간병하며 잘 살고 있는데요. 이전 남편한테 너 게임 빚진 거 내 알 바 아니니까 갚으라고 들들 볶으면서 사채업자처럼 구니까 막노동을 해서라도 가져다 주긴 하더라고요.
뭐 한 번에 못 받고 매달 나눠서 받곤 하지만요. 덕분에 엄마 항암 치료도 다 끝나가서 엄마 건강도 많이 회복한 상태예요. 엄마한테 별일이 없어서 다행이고 이참에 이전 시댁 식구들의 본 모습을 알아내서 천만 다행이죠. 하마터면 이런 식구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평생 돌봐줄 뻔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가까운 가족이라고 함부로 믿지 마시고 본인부터 챙기시길 바랄게요.